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증시에 비우호적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죠. 그죠? 어제 미국에서 고용지표, 소매 판매, 물가지표 나왔는데 다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 몫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는 안 좋은 게 맞기 때문에 어젯밤 상승은 좀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진 않았죠. ECB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뭐 그런 언급이 나온 거죠.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서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좀 약간 설명력이 좀 낮은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죠. 그래서 증시가 오른 원인을 조금 어젯밤 증시가 움직인 그런 이유의 좀 설명력이 높은 것은 제 생각엔 투기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나라 생각이 들어요.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어제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적인 요인이라면 미국의 어떤 선물옵션 동시만기 또 그리고 애플이 반등할 때가 됐죠. 애플이 반등할 때가 주요 지지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애플이 안 빠졌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했다. 라고도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비교적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고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도 지금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삼각 수렴형이었죠.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삼각 수렴형에서 상승으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상승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직전 고점 자리를 대부분 다 돌파한 척했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 여기를 못 넘어갔고 이렇게 꺾이면서 삼각 수렴형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어젯밤에 상승하면서 대부분 다 돌파한 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인 거예요. 다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신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방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위험 관리해야 되겠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쌓이면 뒤돌아볼 거 없죠. 위험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일단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지난 6월달부터 해가지고 이게 박스권이에요. 큰 박스권 여기를 여러 번 못 넘어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큰 박스권 안에서 삼각 수렴형이었던 거고 그 큰 박스권 안에 삼각 수렴형 중에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지금은 좀 비교적 제한되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 다른 직전 고점이거나 아니면 전고점까지 목표치가 일단 좀 제한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박스권을 넘어가야 이제 증시가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해서 새롭게 랠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도 사실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길 넘어간다 해도 나스닥은 여전히 역사적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쌍고점 상황이고 뭐 코스피는 그래봐야 뭐 고점이 저 위에 있고 하여튼 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일본 증시 그렇게 강하다는 일본 증시도 여길 넘어가 봐야 89년에 만들어 놓은 버블 증시의 고점이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 자리를 넘어가도 그렇게 희망차지는 않으나 일단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일단 분명히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고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넘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겠죠. 여길 넘어가면 더 이상 하방 이야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넘어가면은 더 이상 하방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넘어간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선 제한적인 상승의 목표치를 일단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하방 어쨌든 그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긴 맞는 거고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하방 진입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넘어간 거 아니니까 이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건 명분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악재가 뭡니까?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오랫동안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유효하단 말입니다. 하나도 훼손된 게 없어요. 그대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하방 진입의 아이디어는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방 진입의 아이디어는 유효하다. 더군다나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게 정상화되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냐.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항상 뭔가
증시가 큰 위기에 빠졌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죠, 이번에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술은 달라져야 되는 거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여기서 그냥 조용히 증시가 꺾였으면은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베스트였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면은 쌍고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3고점을 만드나, 아니면 아니면 뭐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주권, 하여튼 뭔가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고점하고 뭐 다중고점형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그런 전술은 달라져야 되겠죠. 혹은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세부적인 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위험 관리가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세부적인 전술 변화에는요, 위험 관리 혹은 뭐 타이밍 이런 것들 좀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의미는 있어요. 네. 당장 죽겠다라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명 의미는 있는 상승이긴 한 거고요. 여기쯤에서 좀 우리가 또 근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오르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어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건 사실 근데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난 삼각 수렴형이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렴형이었으니까, 수렴이라는 게 에너지가 모아진다는 거죠. 수렴, 모아진다라는 의미니까,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잘 모았던 게 결과적으로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한 번에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빵 터져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 근데 이 변동성 확대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 확대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 혹은 하나는 기존에 가던 시세의 종료, 변곡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번일지 2번일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승이, 이번에 이 변동성 확대가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변동성 확대인가, 아니면 이번에 시세를 끝내기 위한 오버슈팅, 속임수인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긴 해요. 다만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변동성 확대가 됐는데,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을 나오면서 여기 지난번 6월달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를 여기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극복한 건 아니잖아요. 6월달 만들어놨던 이 고점, 여기 있는 이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박스권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나온 이런 변동성 확대, 이런 장대 양봉이라면은 이건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다 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박스권 내에서 나온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죠? 삼각 수렴형을 끝내고 새로운 상승, 요만큼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그죠? 이해는 되긴 되는데, 지가 장대 양봉을 보여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간극이 6월 고점과 이 지금 나온 장대 양봉 사이에 지금 이 갭이 지금 간격이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오버슈팅, 약간 변동성을 좀 확대를 했으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2번일 가능성도 좀 제법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변동성 확대라는 게 이게 그 약간 비이성 이런 거를 좀 동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앞에. 네. 변동성 확대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두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방 진입을 아무리 하시고 싶다 그러시더라도, 일단은 좀 이 비이성적인 혹은 이런 변동성이 좀 조금 잦아드는 걸 확인하고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쭉 드려봤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죠? 유럽 증시도 개장했는데 다 지금 분위기 좋고요. 오늘 중국만 안 좋았습니다. 중국만 안 좋았는데, 중국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재료를 찾자면 요게 좀 원인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요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 원양 집단이 해외 채권을 상환 중지했다라는 소식이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호재라고 볼 만한 것도 좀 여러 가지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 제법 괜찮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좀 중국 증시가 좀 오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하락 마감했으니까 이런 악재가 영향을 미쳤겠거니 싶습니다.
요것도 사실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호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일단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준율 인하, 시중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한 걸 보면은 일단 시장의 이 인식은 저 정도 부양책으로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어렵지라는 그런 좀 안 좋은 인식을 한 게 분명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관점은 그렇다고요. 정석적으로 이런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쓴다라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악재로 인식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요즘 상황이 워낙 이상하니까 저런 게 이제 호재로 인식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근데 뭐 이걸로 되겠냐, 이걸로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인식이 오늘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국 증시 하락 마감했으니까. 상해종합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도 중국 증시는 일단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삼각 수렴형은 그대로인 거고요. 물론 저항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제 아래쪽으로 꺾일 것 같은 위기감은 드는데 아직까지 그래봐야 수렴형이잖아요, 그죠? 네, 아직까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요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금리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 생각엔 이런 거 때문인 것 같아요. 위안화 방어 노력 등으로 인해서 위안화는 또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 하락에도 위안화는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네, 상승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위안화 방어에 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영향을 좀 오늘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는 날도 있고 위안화의 영향을 받는 날도 있는데 요즘 들어 이 위안화의 영향을 받는 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직 중국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방향성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엔화는 또 약세 보이고 있죠. 엔화는 달러 인덱스의 계산에 참여가 되는 그런 통화기 때문에, 그죠? 주요국 통화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일단요, 그죠? 이런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죠? 확실히 급등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급등하면서 전고점에 이제 바싹 다가섰습니다. 전고점을 얘도 돌파 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변동성 확대가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좀 오버슈팅으로 보고 좀 빼딱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넘어간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박스권이잖아요. 얘도 박스권 내에서 지금 이 오버슈팅 이런 좀 슈팅성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변동성 확대가 진행되는 거라 이게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까? 좀 일단 의문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네. 하여튼 근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2, 3거래를 확인하고 얘가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넘어가면 박스권 상단 인식돼서 또 결과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네,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다 살펴봤고요. 그죠? 쭉 다 본 것 같아요. 중국 봤고, 네, 중국 지표 오늘 좋게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밤에는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발표되긴 하거든요. 뭐 기대 인플레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간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오늘 밤은 뭐 미국 만기일이라 가지고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올까 싶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지금 미국 증시는 좀 투기적인 영향을 훨씬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일단 이런 지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근데 금리와 달러는 비교적 그래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표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와 달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가는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고요. 중국 관련된 기사들 딱 쫙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결과적으로 그런 세계적인 흐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많이 올라가면서 이 급등을 했는데요. 솔직히 얘도 그죠? 얘도 그런 구간이에요.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요 정도 구간이 어떤 이제 본격적인 전고점으로서의 좀 의미가 있는, 혹은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 아래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하여튼 대략적으로 한 347부터 해서 한 350 정도까지가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박스권 상단으로서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이 매물대에 오늘 급등하면서 일단 급등을 통해서 도전을 했죠.
얘도 중요한 자리를 다시 넘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고민을 해볼 자리예요. 얘가 지금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지 아니면 오버슈팅일지, 죽기 위한 오버슈팅일지 좀 해석을 좀 일단 그 시간을 두면서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일단 어딘가 넘어가면서 지금 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일 가능성에 좀 더 높은 가능성을 오버슈팅일 가능성을 일단 조금 더 높게 보고는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분명히 급등한 거 맞아요. 그죠? 5일선과 이격도가 2.1%나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버슈팅성이 좀 진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좀 슈팅이 좀 진하고 또 그리고 이 좀 큰 관점에서 봐도 지금 이 무거운 매물대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피곤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피곤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무작정 상승으로 추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오래간만에 수급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수급을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선물이 지난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선물을 2조 5천억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코스피의 체력에, 코스피의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그 전날 13일까지 포함하면은 한 3조 원 가까이 선물을 매수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제 영상 오래 보셨으면 아시겠죠, 그죠? 외국인이 저렇게 대량으로 매수했으면은 통상적으로 단기 상승이 끝나 버린다라는 거 우리가 좀 지금까지 잘 봐서 아시죠? 한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대량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 향후 며칠 동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전형적으로 안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와 겹쳐서 나온 대규모 선물 매수기 때문에 평상시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냥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꼭지점 잡으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소 슈팅성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성 이런 움직임이 조금 좀 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정도 좀 지켜보고 고점 확인하는 데만 해도 최소 뭐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하방 진입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뭡니까? 지난번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340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진입 하셨던 분들은 지금 손해일 거 아니에요.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요. 일단은 위험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에 돈을 빨려가지고 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는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위안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 영향으로 그리고 아마 저기 그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아마 원화 이거 환율 방어에 지금 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역외 환율 차트 이런 거 보면은 아주 1340원 넘어가면 아주 그냥 그 발작을 하거든요. 이게 저 환율이요.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도 좀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영향으로 지금 일단 원화의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좀 제한적입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강세 나타나면서 25원 깨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붕괴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만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수렴형이에요.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아니고 특별히 방향성이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냥 지켜볼 때다 싶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삼성전자 강합니다. 그죠? 72,000원짜리 결국 꾸역꾸역 테스트하러 올라왔네요. 근데 무거운 저항이다. 그죠? 위쪽에 이런 저항들 무거운 저항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지켜볼 때입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여기 딱 보이시죠? 그죠? 대략적으로 그런 박스권이에요. 지금까지 움직임이 박스권을 돌파 한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박스권을 돌파 한착하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잘해야 이걸 돌파 한착하는 겁니다. 여기서가 아니고 이 밑에서 힘을 다 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잘 보자고요. 하여튼 근데 다들 중요한 저항권에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일단 힘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달러고 뭐고 대부분 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 이런 걸 봐도 그래요.
어쨌든 아직까지 뭐 물론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하락 추세이긴 한데 달러도 사실 뭐 박스권이라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박스권이잖아요. 대충 보면요.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지금까지 달러 상승 잘 해왔고 아직까지도 뭐 흐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흐름 나쁘지 않아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잘해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는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이나 뭐 독일 증시나 한국 증시나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 잘해야 될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박스권 상단인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좀 잘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달러 강세와 뭐 금리 강세, 유가 강세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나 튼튼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그렇고요. 뭐도 그렇고 별로 위쪽에 저항이 없어요. 국제유가인데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증시에 좀 부담이 되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증시가 일단 당장 반응은 하지 않으니까 일단 위험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죠? 하여튼 뭐 오늘 밤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위험 관리가 좀 우선인 시점이 아닌가 싶고 하여튼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기로 했으나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건 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제한적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